이야기 라디오 스테이션 즐겁게 듣기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스트 해브 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이야기 발전소, 저는 클레어. 덱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모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최근에 전 세계 바이오 생산 기지들을 좀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 네네. 정말 신기한 게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딜 가나 똑같은 단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떤 단어였는데요? 바로 나이버트. 나이버트라고 읽더라고요. 아, 그 이름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랄까, 바이오 생산 쪽 사람들한텐 거의 해병대 전우회 같은 느낌이거든요. 해병대 전후예요? 네, 어딜 가나 나이버트 출신이 있고 그 네트워크가 워낙 막강해서 모든 길은 나이버트로 통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대체 나이버트가 뭐길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기술 배우라던 우리 어머니가 알았으면 반드시 여기 가라고 했을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엘리트의 요람, 나이버트 이각입니다. 그럼 나이버트라는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려면 먼저 제약산업의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제약산업의 왕은 화학 합성 의약품이었어요. 아스피린 같은 거요. 아, 레시피대로 그냥 섞으면 되는? 그렇죠. 정해진 레시피대로 화학 물질들을 반응시키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도 쉬웠죠. 뭐 정밀한 기계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세포를 공장처럼 쓰는 바이오 의약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군요. 모든 게 복잡해져요. 이건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온도, 산소 농도, 뭐 이런 아주 작은 변화에도 세포 컨디션이 그냥 휙휙 바뀝니다. 하, 예민한 난초 키우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예요. 자칫 잘못하면 약의 품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럼 기업들이 공장 지을 때 따지는 조건도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예전처럼 뭐 땅값 싸고 세금 혜택 많이 주는 곳, 이게 최고가 아니겠네요. 정확해요. 이제 기업들의 최우선 질문은 딱 하나예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초고수 전문가들을 제때 구할 수 있나? 아하, 바로 이 질문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기지로 잘 나가던 아일랜드의 발등에 불로 떨어진 거죠. 아일랜드가 위기였다고요? 잘 나가던 거 아니었나요? 주력으로 만들던 화학의약품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는데 세상은 바이오 의약품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일랜드 정부, 특히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IDA 아일랜드가 정말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어떤 수였는데요? 가만 있자. 기업들이 각자 비싼 돈 들여서 사람 키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좋아. 나라가 아예 끝판왕급 훈련소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국가가 직접 인재사관학교를 만들겠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에요. 정부, 산업, 학계가 DNA처럼 하나로 똘똘 뭉친 거죠. 정부 산업학계요? 네. 정부는 아이디아를 통해서 약 8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요. 학계에서는 더블린 유니버시티 칼리지 같은 최고 명문대들이 참여해서 이론적 기반을 다져줬어요. 그럼 마지막 한 축인 산업계는 뭘 했나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했어요. 우리 회사 오려면 이런 기술은 꼭 알아야 한다. 현장에선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니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쳐달라 하면서요. 와,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네요. 그렇죠. 그 결과 2011년 더블린의 국립 바이오 프로세싱 연구 및 훈련 연구소, 바로 NIBRT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야, 시작부터 다르긴 하네요. 근데 이런 기관이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 왜 유독 NIBRT가 전설이 된 걸까요? 결정적인 비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 비결은 바로 비행 시뮬레이터라는 철학에 있어요. NIBRT의 별명이 실패가 허용되는 유일한 공장이거든요. 실패가 허용되는 공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비행기 조종사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승객 수백 명 태운 비행기에서 비상착륙 훈련 할 수 없잖아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수백 번 추락도 해보고 엔진에 불도 내보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바이오 공장도 똑같아요. 아, 수백억짜리 장비가 돌아가는 실제 라인에서 신입사원한테 한번 실수하면서 배워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작은 오염 사고 하나가 몇 달치 생산량을 다 버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NIBRT가 바로 그 바이오 공정의 비행 시뮬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축구장만한 공간에 실제 공장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훈련생들한테 마음껏 실패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마음껏 실패할 권리라. 네, 일부러 배양기 산소 농도를 엉망으로 조절해서 세포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직접 보게 하고 정제 장비를 잘못 다뤄서 애써 만든 단백질이 다 쓰레기통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끔찍한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몇 달간의 노력이 수채구멍으로 사라지는 걸 직접 보는 거잖아요. 엄청난 트라우마죠. 하지만 그만큼 효과는 확실해요. 책으로만 오염시키면 안 된다고 100번 배우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오염시킨 배양액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 직접 한 번 보는 게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지식이네요. 그렇죠. 진짜 공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위한 공장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컨셉입니다. 또 다른 비결은 없나요? 그럼요. 압도적인 중립성과 디테일을 꼽을 수 있어요. 중립성이요? 네, 벤더 뉴트럴리티라고 하는데요. NIBRT는 특정 회사 장비만 고집하지 않아요. 사이티바, 서머피셔, 지멘스처럼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의 모든 회사의 주요 장비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놨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두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첫째, 훈련생 입장에서는 특정 기계의 버튼 누르는 법이 아니라 공정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회사에 가던 금방 적응할 수 있죠. 아하. 둘째, 장비 회사들 입장에선 NIBRT가 자기네 최신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쇼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영리하네요. 서로 윈윈이네요. 그렇죠. NIBRT는 큰돈 안 들이고 늘 최신 장비를 유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디테일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냥 비싼 기계 몇 개 가져다 놓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말 그대로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복제했습니다. 세포를 키우는 업스트림 공정부터 거기서 원하는 단백질만 걸러내는 다운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을 병에 담는 필피니시까지. 전 과정을 다해요? 네. 심지어 방진복 입고 벗는 절차 하나하나까지 실제 현장과 똑같이 훈련합니다. Just have fun. 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는 제약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위기 속에서 아일랜드가 정부 산업 학계의 힘을 합쳐 NIBRT라는 비장의 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그 실패를 위한 공장이라는 비행 시뮬레이터 컨셉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2부에서는 이 엘리트 사관학교에서 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NIBRT 출신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NIBRT는 연간 한 4,5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인력을 배출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에 첫 발을 내딛는 입문자부터 현장에서 잔뼈 굵은 전문가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요. 그럼 훈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세포를 키우는 업스트림 훈련에서는 뭘 배우나요? 기본 중에 기본인 무균 기술부터 시작해요. 오염은 곧 실패니까요. 그렇죠. 세포에게 밥을 주는 배지를 직접 만들고 배양기의 핵심 변수인 pH, 그러니까 산도나 산소 농도를 조절하면서 세포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엔 수학 기술까지 실습하고요. 그럼 그렇게 수확한 단백질은 아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다운스트림 훈련의 핵심이에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마치 자석처럼 특정 단백질만 찰싹 달라붙게 해서 나머지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원리거든요. 아, 이걸 실험실 장비가 아니라 실제 산업용 장비로 직접 운영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피니시. 피니시 훈련은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 들어갈 때 그 등급별 방진복을 입고 벗는 절차부터 완벽하게 숙달해야 해요. 훈련 끝나면 미생물 테스트로 자기 몸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됐는지 직접 확인까지 시켜주고요. 와, 살벌하네요. 그중에서도 비주얼 인스펙션 훈련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완성된 약이 담긴 유리병에 혹시 미세한 이물질이나 유리파편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사람 눈으로 직접 검사하는 고도의 훈련이에요. 아, 그걸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해요? 네, 최첨단 자동화 기계가 놓치는 걸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찾아내야 하거든요. 이런 실습 위주 교육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NIBRT는 NIBRT 온라인 아카데미, NOA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훈련생들이 현장에 오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론 공부를 다 해오게 하는 거죠. 일종의 플립러닝이에요. 아, 현장에서는 실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요? 그렇죠. 교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빡센 훈련을 마치고 받는 NIBRT 수료증. 이게 실제 현장에서 갖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업계에서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역할을 해요. 기업들은 NIBRT 출신들을 즉시 전력감, 영어로는 플러그 앤 플레이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어. 꽂으면 바로 작동한다. 네, 그런 뜻이죠. 보통 신입사원을 뽑으면 GMP부터 가르쳐야 하거든요. 이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약자인데 제약업계의 법전 같은 거예요. 아, 그걸 익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몇 주? 장비 다루는 법까지 가르치려면 수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NIBRT 출신들은 이걸 다 알고 오니까 기업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데려가려고 하겠네요. 당연하죠. NIBRT가 직접 주최하는 채용 박람회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재를 모셔가려고 줄을 섭니다. 당연히 고연봉과 빠른 승진으로 이어지고요. 와, 심지어 파트너 대학과 연계해서 일하면서 석사 학위까지 딸 수 있는 커리어 사다리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NIBRT 모델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KNIBRT 들어봤어요. 네, 인천 송도가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가 됐지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숙련된 인력 부족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연세대학교가 NIBRT 모델을 통째로 도입하기로 한 게 바로 KNIBRT입니다. 검증된 글로벌 표준을 라이센싱해서 인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군요. 물론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제퍼슨 연구소나 캐나다의 캐스틀 같은 북미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에도 NIBRT의 DNA가 이식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NIBRT는 2011년에 만든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나요? ATMP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첨단 치료제요? 그건 기존 약이랑 뭐가 다른가요?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처럼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소량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의 공정이에요. 아, NIBRT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300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ATMP 시설을 열었고요. 코로나19로 각광받은 mRNA 백신 공정 훈련도 발빠르게 추가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NIBRT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아일랜드 바이오 산업의 심장이자 가장 성공적인 국가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두 가지 같아요. 첫째,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는 회사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중립지대를 제공해서 생태계 전체를 키웠다는 점. 그리고 둘째, 외국 기업들한테 당신들은 공장만 지으세요.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이죠. 맞아요. 이게 바로 아일랜드가 유럽의 바이오 공장 타이틀을 지키는 원동력이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KNIBRT를 통해 본격적인 인력 양성에 나섰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NIBRT의 진짜 성공 유전자는 단순히 훌륭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아일랜드 특유의 경쟁자들이 협력하는 문화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과연 우리 산업 생태계는 KNIBRT를 우리 회사 인재를 위한 학원으로만 볼까요? 아니면 산업 전차를 키우는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미묘한 시각 차이가 KNIBRT의 성공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